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배달라이더의 세계, 그 속살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특히 하루 8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배달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오랜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6년이라는 가까운 미래를 기준으로 배달라이더의 수입을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마치 탐정처럼 꼼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펼쳐지는 배달 라이더의 다이내믹하고도 리얼한 수입 탐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출발! 자, 그럼 가장 먼저 배달 라이더 세계의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수입이라는 지표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022년이라는 시점에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중 하나인 바로고의 풀타임으로 활동하던 라이더분들의 월 평균 소득은 무려 371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이 금액은 2021년 당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약 11%라는 놀라운 수치만큼 더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 와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수입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고 소속 풀타임 라이더들 중에서 무려 66.6%에 달하는 대다수의 라이더분들이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약 24.8%에 해당하는 라이더분들은 월 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이 단순히 부업을 넘어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이더가 똑같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수입은 어떤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형태로 활동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202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배달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직속 라이더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32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고요. 반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배달 대행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의 경우 월 평균 28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만약 배달 플랫폼과 지역 배달 대행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며 활동하는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월 263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속 형태에 따라 수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치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평균 수치들은 여러분이 배달 라이더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SBS의 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달 라이더들은 주 평균 57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근무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256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 수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제 소득에 대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벌어들인 돈이 모두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 예를 들어 기름값,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보험료, 그리고 장비 구매 비용 등 다양한 경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경비들을 모두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순수입은 보도된 월 평균 수입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즉, 배달 라이더의 수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외형적인 매출액이 아닌 실질적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자칫 현실과 다른 기대를 가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달 라이더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요소들이 라이더의 월급 통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줄어들게 할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직관적인 요인은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더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배달에 집중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건수의 배달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곧 더 높은 수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 36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는 풀타임 라이더들이 파트타임 라이더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투자를 넘어 배달 효율성과 숙련도가 축적될수록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풀타임으로 활동하며 배달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고수익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수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배달 건수입니다. 즉,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주문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죠.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달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무려 120건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주문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라이더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의 배달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달리는 것을 넘어 최적의 배달 경로를 파악하고 여러 건의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묶음 배달 노하우를 습득하며 음식 픽업과 전달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고도의 전략과 뛰어난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거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수준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 건수는 라이더의 숙련도, 지리적 이해도,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동네에서 배달을 하는지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달 수요의 양과 배달료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높고 음식점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번화가나 중심 상업 지구는 아무래도 배달 주문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피크타임에는 배달료 할증이 붙는 경우도 많아 수입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거나 배달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문 건수가 적고 배달거리가 멀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수입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활동 지역의 배달 수요와 배달료 체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최적의 활동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라이더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배달 플랫폼의 선택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배달 플랫폼들이 존재하며 각 플랫폼마다 라이더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정책, 각종 프로모션, 그리고 배달료 체계가 상이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여 활동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라이더의 순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에서는 신규 라이더를 위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 대한 추가 할증 요금을 지급하여 라이더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알뜰배달이라는 새로운 배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참여 라이더들의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신규 서비스 도입은 라이더들의 수입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라이더는 항상 여러 플랫폼의 정책과 혜택을 주시하고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력과 유연한 대처 능력이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이지만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특히 악천 후, 예를 들어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태풍이 부는 등의 날씨는 배달 라이더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천후 속에서 배달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평소보다 높은 위험 수당이나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날씨로 인해 배달을 포기하는 라이더들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험할수록 단 건당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악천후는 도로 상황을 급격히 나쁘게 만들고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라이더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고로 인해 건강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는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무리한 운행은 피하며 도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좋지만
안전이 최고라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라이더의 실제 순수입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비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달해서 벌어들인 돈이 모두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비로는 오토바이와 같은 배달 수단에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부품 교체, 수리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또한 끊임없이 사용되는 유류비, 즉 기름값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또한 필수적인 지출 항목입니다. 이 외에도 헬멧, 보호대, 전용 복장 등 안전을 위한 장비 구매 비용, 배달 가방 등 업무에 필요한 용품 구매 비용 등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비들을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꼼꼼하게 제하고 나야 비로소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순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달라이더의 수입은 총 수입 마이너스 경비 순수입이라는 공식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배달 대행 업종에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이 79.4%로 예상된다고 하니 세금 신고 시 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비 관리는 라이더의 순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2026년의 배달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미래의 배달 환경을 예측해보는 것은 라이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우선 2026년에는 배달 플랫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플랫폼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라이더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수수료 및 배달비 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라이더들의 수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므로 관련 동향을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 앱 시장 내부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플랫폼들이 고객과 라이더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내놓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퀵커머스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퀵커머스는 즉시 배달 서비스를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몇 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초신속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배달 앱 간의 협업 사례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은 거점 역할을 하며 퀵커머스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는 라이더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6년의 배달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이지 놀랍고도 특별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례는 배달라이더라는 직업이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을 넘어 얼마나 다양한 역할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에 깊숙하고도 외딴 마을에 마을 전체에서 유일한 전업배달 기사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이더분은 하루에 무려 200건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배달을 처리하며 엄청난 수준의 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배달망을 운영하며 단순한 주문 배송을 넘어서 배송센터 관리라는 중요한 업무까지 도맡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필품과 필요한 물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는 자신의 배달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가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지어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하니 정말이지 배달라이더라는 직업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마을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배달라이더라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달라이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배달라이더의 세계를 종합해 볼 때 하루 8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배달 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기준으로 숙련되고 전략적인 라이더는 월 300만 원 이상, 심지어는 500만 원 이상의 매우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현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배달 활동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둘째, 최대한 많은 배달 건수를 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해야 합니다. 셋째, 배달 수요가 많고 배달료가 좋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현명하게 선택하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더 자신의 안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라는 점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없는 고수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배달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경비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만 벌어들인 돈에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수입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달라이더의 수입은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되므로 단순히 표면적인 수입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라이더,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과 체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배달라이더라는 직업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중한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길을 현명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달 라이프를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안전교육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헬멧, 보호대와 같은 안전장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정책, 제공하는 프로모션, 그리고 배달료 체계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여러 플랫폼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수입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에도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뜨겁게 활약할 배달 라이더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